자, 저희가 추린 첫 번째 핵심 이야기는 마지막 차표 한 장입니다. 또 하나의 별이 졌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며 엄혹한 유신 시대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겼던 트롯 대부 가수 송대관 씨가 향년 78세로 별세했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네. 우선 오전에 굉장히 급작스럽게 전해진 소식이어서 많은 분들이 참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좀 지병이 있으셨던 겁니까? 수년 전부터 이제 암 치료를 받아서 수차례 수술을 했던, 근데 하지만 그 암 같은 경우는 회복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오늘 오전에 급격히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옮겨졌고,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를 일으키면서 CPR까지 했지만은 결국 사망 선고를 받게 됐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렇게 예.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참 많이 깜짝 놀랐는데. 자, 강일홍 기자. 네. 송대관 씨가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담도암을 좀 앓고 있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전혀 네, 저도 네. 모르던 사실이었는데. 물론 저는 잘 알고 있었고 또 예. 관련 기사도 많이 다뤘는데 송대관 씨가 5년 전쯤에 담도암 위절제 수술했습니다. 가슴을 열은 큰 예. 수술이죠. 그리고 이후에도 한 2번 더 수술을 받았지만 다 회복을 했고요. 본인이 운동을 통해서 굳건한 의지로 회복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신 건 저도 굉장히 의외였고, 왜냐하면 건강을 다 회복해서 활동을 했거든요. 아침에 송대관 씨 부인이죠, 이정심 씨, 저는 사석에서는 형수라고 그러는데 예.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무런 전화 통화할 일이 없는데 전화 와서 전화 통화하자마자 막 펑펑 울길래, 아니 형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갔어요. 그래서 저도 네. 약간 직감을 했지만 송대관 씨가 조금 전에 세상을 떠났다. 떠나고 나서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저도 기사를 쓰느라고 바로 전화 받자마자 정신없이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10시 50분이었더라고요. 전화 통화 기록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아침에 일쯤에 설사 때문에 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치료를 받던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CPR로 이렇게 소생을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엔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가족분들의 심정을 좀 헤아리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참 대중에게 이 송대관 씨를 사실 생애를 좀 짚어보면요. 그야말로 한 방에 좀 각인을 시켰던 거는 1975년에 발표됐던 해뜰 날이라는 곡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원식 평론가, 네. 당시 시상식에서는 이게 시청자들이 엽서를 보내서 이게 수상자를 정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던데, 이게 워낙 인기가 많아서 엽서를 거의 무게를 달아야 할 정도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는 이제 누리꾼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투표를 하면서 팬들의 반응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엽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10대 가수상에서 이 송대관 씨가 최고의 인기 가수상, 인기 가요상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엽서가 한 42만 장 정도 도착을 했는데 그 중에 17만 장 정도가 바로 이제 송대관 씨를 이제 지지하는 예. 그런 이제 엽서여서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무게를 달아야 될 정도였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강 기자, 네. 송대관 씨의 지금 대표 히트곡 들려드리고 있는 이 해뜰 날이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그야말로 유명했던 대중들의 가요였다고 해요. 근데 강 기자, 사실 노래는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사회상을 좀 담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뜰 날이라는 이 노래에 열광을 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중가요의 대부분은 시대상을 다 반영하고 있는데요. 예. 그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가사만 봐도. 당시는 75년 중반, 75년입니다. 정확히는. 이때 이제 송대관 씨가 이 노래를 발표해서 떴는데, 사실 송대관 씨는 데뷔가 67년이기 때문에 거의 10년 가까이 무명 생활을 지내다가, 또 사실은 옛날에는 대부분 가수는 노래만 하고 작가, 네. 작곡가 따로 있단 말이죠. 근데 송대관 씨는 자신의 경험담, 그 무명의 서름과 힘든 시기를 가사를 직접 썼습니다. 해 뜰 날. 아, 그렇군요. 나도 언젠가는 해가 뜰 날이 있겠지 하는 그런 소망, 희망과 긍정의 의미를 담은 이 가사인데, 이 노래가 당시 전후 이후에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다가 지금 잘 살아보세요 하는 새마을 운동가들이 겹쳤고요. 시대적으로는. 그래서 힘들었던 사람이 한 번 쨍하고 해뜰 날이 있다, 이런 대중의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이 노래가 엄청난 히트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팬도 굉장히 많아서 얘기를 들어보니 정재계 인사들도 송대관 씨와 또 송대관 씨 노래를 상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재계에서는요, 또 대표적으로 정주영 회장이 송대관 씨 팬이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예. 새마을 운동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노래를 딱 들어보고서 아니 노래라면 이래야지라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력하면은 안 되는 일 없단다, 쨍하고 해뜰나 온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어떤 희망을 서민들한테 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도 좋아했다는 얘기고 예. 또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도 사실 70원 가지고 이 팔남매 장남으로서 이제 상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에 뭐 회식 자리라든지 아니면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이제 의사 표현도 했다고 합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언급을 했죠. 개인적인 사연을. 그래서 문화부 장관 시절에 송대관 씨의 어머니가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을 때의 에피소드도 전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사실 미국에서 박지원 의원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네. 송대관 씨도 미국에서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면서 서로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대관 씨 아내와의 에피소드도 같이 전하면서 최근까지도 송대관 씨의 노래 가사를 통해서 의미 있게 자기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개인적인 인연까지도 SNS에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해뜰 날 노래 계속 들려드렸는데 사실 뭐 이렇게 본인이 직접 쓴 가사로 또 이렇게 큰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감개무량일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데뷔가 이 해뜰 날보다 훨씬 먼저였다고 해요. 굉장히 긴 무명 시절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1967년에 인정 많은 아저씨라는 노래가 데뷔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뜰날이라는 노래 1975년에 대히트를 치기까지는 정말 오랜 무명 생활을 겪으면서 마음고생을 했던 것이죠. 예. 그 끝에 결국 해뜰날이 데이트하면서 가수왕을 석권하게 됐고 지금 작년에 사실 현철 씨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트롯 4대 천왕으로 군림했지만 이제 그 현철 씨와 또 송대관 씨가 떠나면서 4대 천왕 중 이제 두 분만 남게 된 상황이네요. 그렇군요. 자, 어렵게 어쨌든 공전에 좀 히트를 기록해서 인생이 달라지게 됐던 건데 그런데 돌연 자 강유론 기자, 네. 그 송대관 씨가 1980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었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겁니까? 네, 그때 그 무렵에 또 공교롭게도 태진아 씨도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시기인데 송대관 씨 같은 경우는 75년 해뜰날로 히트하고 나서 예. 방송 3사 당시 지상파가 KBS, MBC, TBC였습니다. 당시에는 언론 통폐합 이전이니까요. 근데 이 3사 지상파에서 가수왕상을 다 휩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도 그때 그 무렵은 극장쇼 이런 극장쇼에서 돈을 주로 버는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예. 굉장히 그 가수왕상을 뭐 휩쓸었는데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처가, 그러니까 이정심 씨 아내 되는 분이죠. 이정심 씨 처가분이 미국에 살고 가족들이 사는데 굉장히 미국에서 좀 윤택하게 좀 살았다고 그래요, 사업에서. 예. 그래서 이제 또 거기에도 국내에서 고생하느니 미국에 와서 같이 이렇게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권유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건너가서 장사를 했지만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게 돼 있었고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다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또 국내 무대에 섰던 그런 가수는 뭐 무대가 늘 그립고 또 향수병에 시달리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다시 국내로 컴백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국내로 또 돌아와서 그러니까 8년 만에 미국 생활을 접고 또 돌아와서 1989년에 발표한 노래가 바로 정 때문에라는 노래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들려드릴 텐데 자, 이 노래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거의 한 20만 장의 판매량을 또 기록했던 데이트를 쳤던 노래이기도 한데 이 노래 이후에 그야말로 쭉쭉 뭐 차표 한 장, 네 박자 발표를 했었는데 자, 돌이켜보면 이때가 거의 트로트의 중흥기, 그러니까 4대 천왕 중흥기라고 꼽힐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4대 천왕이라고 하면은 이제 태진아, 서른도, 현철 등을 포함을 해서 서른도 씨까지 포함을 예. 해서 4대 천왕이라고 하게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 때문에 이후에 차표 한 장, 네 박자 그리고 고향이 남쪽이랬지를 연이어 뜻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트로트 장르가 사라지는 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고 여전히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송대관 씨가 잘 보여줬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이전의 트로트 가요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되게 뭐 이제 실향민, 슬픔, 애정
흥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다면 이 이후에는 좀 일상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을 접목한 네. 좀 신나는 희망적인 트롯 가요들이 굉장히 풍미를 했고 그 중심에 바로 송대관 씨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90년대 초중반에서 우리가 IMF를 이제 맞기 전까지는 굉장히 성장이 잘 됐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를 좀 경쾌하게 이끌어갔던 트롯 장르가 큰 인기를 끌었고 그 중심에 송대관 씨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송대관 씨의 생애를 짚어보면서 잠깐 또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사실 송대관 하면은 이분, 또 이분 하면 송대관 씨 바로 떠오를 만큼 그야말로 평생의 콤비로 주목받았던 단짝이 있죠. 최고의 가수와 송대관이라는 이름 석자가 없었으면 오늘날 트로트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약장상 하고 있구만. I like a juice and hey, hello, lemonade, 자몽에이드, lemonade,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드릴까요? 미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네. 하트. 슈가. 듬뿍. 플리스. 수준이 격조가 안 맞아. 대화하려면 참 깝깝이야 너고. You speaking Korea? 코리아. 오케이. 미 코리아 오케이. 자, 강 기자. 사실 뭐 H.O.T. 잭스키스 이전에 가요계의 그야말로 전설의 또 라이벌이다 하면은 바로 태진아 씨와 송대관 씨를 꼽을 수밖에 없는데 두 분이 사실 뭐 평생의 호적수다 이렇게 알려졌지만 실은 송대관 씨가 어려울 때 태진아 씨가 뭐 수천만 원을 턱 하고 건넸던 적이 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송대관, 태진아는 사실 라이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라이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이 차가 있고요. 예. 형님 동생의 개념인데 이제 무대에 서거나 방송 출연 때 서로 컨셉을 티격태격하는 서로 싸우는 듯한 마치 태진아 너 내가 업어 키웠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또 거기에 또 다른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이러면서 인기를 끌었고요. 실제로 10여 년간 같이 투쇼 콘서트를 하면 두 사람 중 한 명도 누구의 덕을 봤다고 할 수 없는 게 둘 다 똑같이 같이 가야만 존재하기 때문에 두 사람 관계는 그렇습니다. 2019년에 송대관 씨가 처음 아까 얘기했던 담도암 이 절제술을 받았을 때 굉장히 큰 수술이었죠. 그때 3천만 원을 수술비 겸 태진아 씨가 전달해서 그때 굉장히 가요계에서도 역시 예. 두 사람이 그냥 단지 티격태격이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서로 좋아하는 형님 동생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좋아하는 또 형님 동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두 사람은요 그야말로 1부터 개인으로서의 또 삶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눈 선후배였습니다. 좋겠다. 어떤 놈 아들 잘 두어서 인도네시아나 자주 가고. 형은 아들 잘 둬. 미국 자주 갔잖아 형님은. 미국은 내가 사는 본토고. 지금 큰애가 형 있는 데가 어디라 그랬지? 쿠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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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웨이트 좋잖아. 아유 더워서. 그래도 덥죠. 우리 아들은 왕자하고 친구거든. 왕자님이 데려갔어 미국에서. 학교 때. 학교 때 친구구나. 학교 친구, 대학 친구. 그야말로 평생에 또 단짝을 잃었으니 사실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실지 짐작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남희 기자, 태진아 씨는 입장이 나온 게 좀 있나요? 먼저 언론 인터뷰들을 통해서도 예. 선배는 정말 내 삶의 동반자나 다름없었다 하면서 추모 메시지를 밝혔고요.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강희룡 기자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아마 지금 빈소에 지금 태진아 씨 이미 가서 지금 그 거의 상주처럼 역할을 하면서 또 사람들을 맡고 계시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예. 조금 전에 그 태진아 씨 아들 이루 씨 얼굴도 보셨는데 이루 씨도 아버지가 거의 식사도 못 하실 만큼 네. 너무 가슴 아파한다 이런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서른도 씨도 역시요. 선배님은 트로트가 사랑받게 만든 분이다 하면서 추모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참 노래 인생 60년. 송대관 씨 그야말로 정말 숱한 명곡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세 분께 강희룡 기자부터 각자 좀 좋아하시는 노래 또 추천해주고 싶으신 노래를 한 곡 꼽으신다면 어떤 노래를 좀 네, 꼽으시겠어요? 저는 꼽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송대관 씨 하면은 지난 60년간, 정확히는 59년간이죠. 수없이 많은 히트곡을 냈는데 상당 부분은 본인이 작사했던 곡이 많고요. 히트곡 예. 중에는 덕분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발표한 지는 4년 됐는데요.
이 노래의 가사는 송대관 씨 인생의 파란만장 인생을 살아온 걸 가장 잘 아는 분이 썼습니다. 정읍 후배인데요. 시인 겸 치과 의사로 지금 현재 계시는 이영만 씨라는 분이고 뭐 작곡은 차태일 씨겠지만 이 노래를 보면 가사에 그야말로 송대관 씨가 정상과 바닥을 오고 가면서 살았던 그동안의 인생 이 모두 오늘에 있기까지는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참 이 노래를 좀 좋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식 평론가는 어떤 노래 꼽겠습니까? 저는 한 곡만 꼽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차표 환장이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너는 상행성, 나는 하행성. 그래서 만날 수 없는 어떤 사랑의 감정들을 담아냈는데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네 박자라는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게 쨍하게 했돌라라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구절 구비를 넘으면 해결이 되니까 신화 있게 살아가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두 곡을 한꺼번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곡 사표 한 장과 네 박자를 꼽아주셨는데 다음 이남희 기자는 어떤 곡? 똑같이 꼽았었거든요. 그래서 겹친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도 네 박자를 꼽았는데 어떤 인생의 굴곡과 행복과 슬픔과 이런 것들 모두 잘 넘어가 보자. 이런 서민들의 애환을 위로하고 또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저도 네 박자를 최고의 노래로 꼽았습니다. 예. 지난 60년 그야말로 온 국민과 기쁨 또 슬픔, 애환을 나눴던 송대관 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그 무렵에 이제 많이들 불렀죠. 많은 정말 국민들이 다 같이 합창을 했는데 1년에 두 곡, 세 곡씩 연타로 히트를 하고 가수로서의 어떤 영광은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나는 노래가 있잖아. 노래.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부르는 노래를 동감을 해주고 좋아해주고 따라 불러주고 그러니까 저도 힘이 나요. 그래서 지금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가수예요.